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갓 출시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은경 작가님의 책이에요. 색깔도 아주 예쁘죠. 핑크핑크하게 그것도 살짝 톤 다운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표지고요. 책의 장르는 경제 경영서예요. 평소 같으면은 약간 어려워하면서 손을 대지 않았을 수도 있을 분야인데 작가님의 필력과 또 생각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바로 구매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은경 작가님이 80년대생이세요. 그중에서도 80년대생 학부모. 그리고 본인이 초등교사로 15년 재직하고 또 추가로 최근 5년간 유튜버로서 교육 관련 유튜버로 계속 이렇게 상대하는 구독자분들 계속 만나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분들이 80년대생 학부모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주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신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80년대생 학부모예요. 80년대생이면 80년부터, 그러니까 1980년부터 1989년까지 태어난 지금의 학부모를 말해요. 학부모란 또 뭐냐? 그냥 80년대생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초중고 자녀, 학교 다니고 있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학부모라고 하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학부모에 대해서 파헤치실 생각을 했을지 처음에 약간 신박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 제목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궁금하다. 그들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사실 우리 경제를 움직이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전체에 또는 세계적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층이 80년대생인데 그중에 이 학부모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들을 파헤치실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책 제목에 써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세대 발견, 더 하이퍼리얼 보고서. 알파의 부모, MZ의 팀장, 기업과 스타트업 임원, 부동산, 재테크, 공교육과 사교육을 움직이는 큰 손을 만날 기회. 네, 이들이 다 80년대생 학부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트렌드를 주도하는 자 누구인가? 네, 정말 궁금해지죠? 네, 이은경 작가님은 사실 그동안은 계속해서 거의 교육 관련된 저서들을 위주로 출간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낸 책이 42권이었고 이 책이 42번째, 43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분야를 아예 새로운 분야로 시도를 하신 거고요. 하지만 또 선생님과 아예 관련이 없는 분야가 아니죠. 계속 접하고 있던 분야를 파헤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 채널이 구독자가 벌써 12만 명입니다. 네, 그 구독자분들이 몸담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와 또 유명한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초등맘 카페, 그리고 이은경 작가님의 개인 인스타그램 이렇게 세 곳에서 거의 2,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의 80년대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저도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설문조사가 좀 어려웠어요. 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내 진짜 모습을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꽤 긴 내용의 복잡한 설문조사였는데 그걸 실시를 한 이후에 다 분석을 하시고 또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까지 또 엄청 많은 통계를 참고해서 쓰신 책입니다. 이걸 다 분석하고 쓰고 이렇게 구상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논문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 어텐션. 80년대생이 왔다. 80년대생, 넌 진짜 누구냐? 80년대생 학부모를 주목하는 이유. 김기수 전 경기도 교육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며 필요할 때는 집단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2. 액션. 80년대생 학부모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6가지 키워드. 자, 이거는 스쿨, 에듀케이션, 워크웨이, 머니, 테이스트, be myself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학교, 초등교실에 등장한 신종 학부모, 교육, SNS 피드 속 공동 육아일지, 일하는 방식, 엔잡러가 된 맞벌이 부부, 돈, 모방 소비와 텐포켓, 취향, 덕질이 전문입니다만, 자아, 헤어질 결심, 그리고 에필로그, 스페셜 땡스 투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쿨, 에듀케이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총 27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요. 알파 세대 신종 학부모, 인성, 학교 폭력, 학교 밖 학교, 정보, 불안, 습관, 온오프, 영유, 욕망, 맞벌이, 엔잡러, 영끌, 조직, 소비, 비소비, 식비, 텐포켓, 돈, 반려, 덕질, 여행, 자동차. 지금 이 키워드들 잘 들어보셨죠? 잘 생각해보면 80년대생 학부모와 다 결부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80년대생이라고 하면 X세대도 아니고 Z세대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밀레니얼 세대인데 약간 어색해요. 나이로 보면 MZ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MZ라고 하면 굉장히 요즘에 어린 친구들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 정도로 젊진 않은데 MZ라고 하기에는 왠지 그들에게 좀 미안해지고 그렇다고 또 우리 위에 X세대라고 하기에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거대한 두 세대 사이에 끼어서 박쥐처럼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두 세대 사이에 끼어서 박쥐처럼 굴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새롭고 단정하고 다정하게 규정하는 시도는 어떨까? 한 번도 낀 적이 없는데 낀 세대라고 부르는 그 이상한 별명 말고 MZ세대라며 Z세대에 굳이 끼어보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불러보자. 그 새로운 이름이 80년대생이라면 어떨까? 80년대생, 넌 진짜 누구냐? 우리는 80년대생이다. 끝. 이렇게 제안 아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초반부에 약간 80년대생으로서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위치를 좀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80년대생 학부모를 주목을 할까요? 초반부에도 말을 했잖아요. 궁금했다고. 왜 그냥 80년대생이 아니고 80년대생 학부모일까? 부모와 학부모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죠. 그냥 부모는 어린 유아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그냥 부모가 있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양육 중인 학부모가 있잖아요. 영유아를 키우는 시절에는 어느 나라의 부모나 마찬가지의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나 영유아를 잘 재우고 먹이고 입히는 게 부모의 미덕이죠.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내가 가진 대부분의 시간, 에너지,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떨까요? 학부모는 정말 다릅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이제 각 나라마다 심지어 지역마다도 다른 게 학부모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학부모의 역할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나 학부모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 사회는 경제만으로 정의되지는 않죠. 경제 규모는 현상일 뿐 80년대생이 어떤 가치관에 따라 가정을 일구어 자녀에게 어떠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확연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의 부모가 바로 80년대생 학부모잖아요. 우리 이 학부모들은 알파 세대 아이들에게 자신의 교육관, 가치관,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아이들의 미래가 되겠죠. 우리 80년대 학부모들의 기호와 소비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이 기르는 자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미래를 점쳐보는 일이 될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신 거고, 이 책에서는 80년대생 학부모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이전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했고, 그때 우리가 딱 발전을 했을 때 80년대에 정말 다 같이 부자가 돼서,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다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상승을 했고 좀 잘 살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들을 낳았고요. 우리는 그런 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거죠.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유복하게 자랐고 또 안전하게 자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학부모가 됐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학부모일 때와 지금 우리가 학부모로서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런 게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경력이 기신 분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여기서 장학사님이나 교육에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 예전 학부모부터 요즘 학부모까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비교 분석도 나와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보여주고 있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고, 또 심지어 나라의 정책도, 교육 정책도 2010년 이후에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80년대생 학부모가 좀 독특한 이유는 우리는 어릴 때 사실 정말 낀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약간 학교에 많이 의지를 하던 시대였어요. 좀 이 애를 좀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사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었고요. 학교 공부를 메인으로 삼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였고요. 물론 학원도 사교육도 같이 발달을 했지만,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 않죠. 교육만 보더라도 학교에 기대하는 것, 학부모들이 학교에 기대하는 건 교육보다도 약간 인성 쪽,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친구 관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다정한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진짜 교육, 공부에 관한 거는 사교육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조차 우리가 클 때와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가 달라진 게 80년대생 학부모의 현실이죠. 정말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부동산, 자기계발, 또 여기 뭐가 있었나요? 아까 많이 있었죠. 그냥 각자의 취미 같은 것부터 뒤에 키워드가 나와요. 엔잡러, 영끌, 조직, 그리고 식비, 소비, 비소비, 텐포켓, 반려, 덕질, 굉장히 많은 키워드.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80년대 학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허리를 맡은 80년대생은 향후 10년 동안은 좋든 싫든 이 역할을 감당한 후에야 기성세대로 물러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80년대생 학부모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은 가정에서 이들의 자녀이자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알파 세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현재 이들의 팀원이자 미래의 팀장 또는 임원이 될 MZ 세대에게 그대로 이들의 가치관이 전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생 학부모를 안다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점치는 일입니다.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지금 몸을 담고 일하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 어떤 트렌드서만큼 요즘에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매년 잘 팔리는 그런 유명한 트렌드서도 있고 한데 이 책이야말로 지금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잘 끼고 분석해서 알고 가야 할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80년대생 학부모들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네,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책이고요. 저처럼 얼른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다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재밌고 유익하게 잘 쓰여졌습니다. 논문 같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았지만 이은경 작가님 그 특유의 술술 읽히는 필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게 읽은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다시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네, 사실은 이 책의 뒷부분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책에 나온 게 마치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뒤쪽에 보면 누가 시켜서 하겠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출연을 합니다. 84년생 이지아 씨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두 아이를 건사하는 워킹맘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브런치에 글을 쓴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열심히 살겠는가. 학창시절에 공부에 열정적이지도 않았다고 했다. 지금도 충분히 엄마로 직장인으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지만 멈춰있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지아 씨는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당장 유튜브 운영으로 한 푼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도 아니다. 나의 성장과 변화를 원하는 건 누구보다 나 자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네,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큰 원동력, 바로 자기만족이라는 부분에서 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책을 보고 책 소개를 하고 리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유튜브로 또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 아닐까요? 자기만족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책의 80년대생 학부모의 한 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살짝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